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릴 말은 가치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둘이 만난다면이에요, 명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가치 분석, 기술적 분석 모르고 그냥 하죠, 그냥. 주변에 요즘 잘 간다더라, 뭐. 그거 얼마까지 간다더라, 어디서 들은 얘기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을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막 하는 사람들 말고.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주식 책을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가치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되는데 할당이 가치 분석이 좀 작게 나오죠. 모든 주식 기본책에서. 왜 작게 나오는지 알아요? 어려우니까. 저자 자신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원래는 원하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치 분석을 통해서 적정 해당 주식의 적정가를 알아내고 거기까지 끌고 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치 분석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어.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 하나, 공식처럼 하나, 두 개 엮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 조금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퍼가 좀 낮은 종목을 공략한다. 그거 하나 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가치 분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가 돼버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가치 분석을 잘 못해요. 못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예스 트레이더를 갖고 지표를 만들고 수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주식 매매 시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게 외면받아온 게 가치 분석이에요. 이건 인정을 하실 거예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 그런데 왜 못하느냐? 어려워요, 일단. 그러면 누가 해놓은 가치 분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증권사 리포트죠. 그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죠? 도대체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니, 그래도 증권사 애널리스트 정도 되면 뭐 가치 분석 제대로 하지 않을까? 뭐 기업 탐방했다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가치 분석을 했는데 막연히 안 맞더라. 그러면 나는 해봐야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안 하게 돼.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어떤 물론 나름대로 분석을 했겠죠. 뭐 맞는 사람 있어 하신 분은 그분 거 그냥 하시면 되고 저는 못 봤으니까 일단 안 믿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하게 됐죠. 그런데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가치 분석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틀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물론 의도적인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은 아닌데도 안 맞으면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제가 이제 프로그램 처음 배울 때 우리 사수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은 사람하고 매뉴얼이 한다고 그래요, 항상. 이게 무슨 말이냐? 매뉴얼도 사람이 쓰는 거죠. 프로그램 또는 AI는 정직하다. 그 당시는 AI는 빼고 이제 프로그램 저 사수는 저한테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프로그램은 정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은 네가 만든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거짓말을 하려 해도 만들어 놓은 그대로 해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분석을 할 때 그런 객관화된 프로그램 AI가 아니면 사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끔 그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 뛰어가지고 애나게 챙겨 먹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포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이제 첫 질문을 다시 들어가죠. 그럼 정말 제대로 된 가치 분석 AI가 있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삼고 처리하면서 조금 도움을 주십시오. 제가 저기 뭐야,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그래도 불쌍해 봐주셨는지. 아직 저 개인들한테 서비스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이제 회사 대 회사, 그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회사인데 정말 제대로 된 가치 분석 툴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또 찾아가서 빌어야죠. 그러면 제일 쉬운 게 원래 가치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적정 금액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끌고 가는 이제 장기 투자 형태 또는 가치 투자가 맞죠, 정확히.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가치 분석, 정확하게 나오는 가치 분석 툴과 저 같은 기술적 분석, 차트쟁이라고 그러죠. 기술적 분석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47,500원이에요. 현재가. 가치 분석 결과 적정 주가는 87,000원이에요. 약 2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뛰어난 AI 가치 분석 툴이 있다면 굳이 기술적 분석이 필요 없지 않냐? 맞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 시간 가치도 있고. 뭐냐? 이왕이면 빨리 가는 게 찾아내는 게 맞겠죠. 이미 가치 분석 결과 얼마가 나온다는 점은 전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하루 만에 갔으면 좋겠고 또는 3일 만에 갔으면 좋겠고, 굳이 길게 뭐 1년 기다려서 그 가격에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두 개가 같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집중과 빠른 순환으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개인 투자자들, 일반 개미들 만나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복리인데, 복리는 뭐 개뿔 잘 하지도 못하면서 복리. 벌어야지 뭐 복리가 되지. 그것도 역시 전업 투자 개인 같은 매번 벌어도 복리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는 왜 계산을 안 해? 물론 여유자금만 하면 복리가 맞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데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또 진득한 사람 별로 없어요.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진득하죠. 은행 이자보다만 많이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빠른 회전이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2배 정도 상승 여력에 있는 종목이 아무 때나 사도 저는 이제 그쪽 툴을 믿으니까 간다고 보는데, 빨리 가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럼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 추세선을 넘겼다면, 오늘 만약 추세선을 딱 넘겼어. 그럼 좀 더 빨리 가겠죠. 또는 매물대로 올라탔어. 위에 걸리는 게 없어. 빨리 가겠죠. 만약에 47,500원인 현재가가 87,000원까지 간다는 그 결과값을 갖고 했는데 매물대가 위에 꽉 막고 있어. 그럼 좀 더디게 가겠죠,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어, 위에. 제가 얘기하는 전투. 매물대가 없어. 그러면 순환이 더 빠르겠죠. 왜? 걸리는 게 없으니까. 또 주요 분기 신호 발생했을 때, 여러 개의 종목이 발생했을 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올라간다가 일단 먼저 기술적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왕이면 적정 주가가 조금 멀리 있는 게 낫겠죠. 기술적 분석상에서 분기 신호가 발생을 했어, 만약. 근데
적정 주가 이미 올라가 있어. 적정 주가보다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어. 그거는 아니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음, 자, 그러면 뭐 하나를 또 볼게요. 자, 아직 제가 이 가치 분석 툴 대표님하고 꼭 받아야 내겠다는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할게요. 이거요. 이게 뭐냐면 저번에 이제 분기 매매라고 해서 매일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검색식을 한번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가 큰 상승도 있었고 큰 하락도 있었고 막 뒤죽박죽이었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이건 종가 매매 형태니까 목요일까지 발생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발생한 종목을 검색을 돌렸더니 총 몇 종목이 나오냐면 41개 종목이 나와요. 검색식은 아주 세분화된 걸 넣지 못해요.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41개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그럼 이제 차트를 찍어보면, 이거 차트 찍는 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 1번에서 9번까지는 검색은 됐는데, 지표상에서 다시 불러보니까, 아, 얘는 아니다.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9개 종목은 이미 뭐 고려할 거리가 없죠. 자, 그리고 분기 매매에 대해서 저번에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이 보는 방법 아실 거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41개 종목 중에서 9개는 날라갔고 실질적으로 매수 타임이라고 알려주는 거는 13개 종목이었어요. 그러면 이 분홍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검색도 됐고 지표색도 맞는데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하다 할 때 분홍색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진입해야 되는 거는 이 빨갛게 표시되는 거죠. 1번에서 13번까지예요. 13개 종목이죠.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진입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검색이 되면 한 3시 정도에 검색 돌리면 돼요. 그러면 한 10개 남짓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9월 2일 날 유독 많이 나왔어. 3일 날 하고. 9월 2일 날 무슨 일 있었죠? 9월 2일 당일 날에는 별일 없었어요. 아마 코스피상으로는 도치 떴을 거예요. 그 다음날 상승이 나왔죠. 보는 방법. 자, 이거 보세요. 2020년 9월 2일 날 검색이 됐다는 거예요. 종가상 3시에 검색이 돼서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게 있으면 종가 매수를 하라고 그래야잖아. 이 툴은 이건 자동 매매 할 수가 없어요. 검색해서 지표 표시까지만 가능해. 왜? 팔 때는 분봉 단타처럼 팔아야 되거든. 만 650원에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이 종가상 들어왔을 때 시가는 똑같았고 고가가 11,800원까지 올라갑니다. 10% 상승이죠. 10%까지 다 못 먹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가 툴을 구성해 드릴 거냐면 이미 산 거는 다 걸어 놓으라고 할 거예요. 1%의 절반 그리고 3% 이상에서 뭐 알아서 청산.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월 3일에 떴어요. 9월 4일날 개파가 확 떨어졌죠. 미국에서 폭락 나왔다고 우리나라도 같이 폭락한다고 확 떨어졌잖아. 6% 갑니다. 8월 26일날,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8월 26일날 얘는 65,200원 종가상 사는 거니까 종가 3시에서 뭐 3시 반 사이 큰 가격 조정은 없었을 거예요. 사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 일단 갭상승 떴죠. 2%. 1%에 팔았어도 갭을 떠버리면 1%에 내가 청산을 걸어놔도 2%에 청산이 돼요.
2.8%에서 12%까지 올라갔어요. 한국 토지신탁 얘는 많이 못 갔네요. 2%까지 바뀌어요. 이제 2%가 많이 안 간 게 아닌데 많이 안 간 것처럼 보이네, 그죠? 자, 기가레이 9월 2일 날, 그러니까 9월 2일 날 뭐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상승이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갭은 2%에 있었어요. 1%에 걸어놨으면 2% 팔렸겠죠, 당연히. 그리고 3% 걸어놔서 나머지 다 팔았겠죠. 7.6%. 이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뭐 STX 엔진 얘는 9월 2일 날 종가상 7,390원이었는데 갭이 16% 떠버렸죠. 내가 1%에 걸어놨을 갭이 16% 떠버리면 싹 팔려버리는 거야. 짭짤하죠, 이런 거. 3일 날 갭 16%. 휴캠스 얘는 갭 떨어졌다가 그죠? 금요일에 갭 떨어졌다가 14%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종가상 얼마였고 그 다음날 얼마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는 위에 올라가자마자 3%니까 그냥 다 팔려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13종목이 단 한 종목도 손실 나는 종목은 없어요. 이건 이제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근데 왜 가치 분석과 같이 해야 되냐면 가치 분석하면 20% 30% 가는 거를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1%에서 절반 팔고 3%에서 뭐 전량 팔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10% 이상은 다 팔아줘도 상관없죠.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나머지 분홍은 진입 신호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도 잘 보세요. 요 세 종목 빼고는 다 올라가죠. 요럴 때 가치 분석이 같이 들어가주면 좋다는 거지. 또는 요 솔직히 일주일 동안 13종목 들어간 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13종목이 매수 신호가 떴다는 가정이 아니라 떴으니까 가정하에 이왕이면 내가 돈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치 분석상 올라갈 폭이 많은 쪽에서 조금 더 집어넣는 게 맞겠죠. 또는 적정 주가를 이미 넘어섰어. 그러면 그건 일단 좀 빼는 게 기분 좋겠죠, 차라리. 올라가더라도. 또 적정 주가가 많이 멀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번 일주일에 지금은 누가 뭐래도 상승장이니까 일주일 동안 다 갔으니까 다행인데 그 전에도 다 갔어요. 그 전에 올려놓은 것도 보세요. 근데 안 갈 수도 있죠. 항상 모든 건 안 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잖아요. 안 간다면 적정 주가하고 멀어져 있어. 피치 못하게 장기 투자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저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 빨간색이 뭔데?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KT 서브마린. KT 서브마린. 이거 보이세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잘 보이게 해놓을게요. 캔들에다 색을 입히던지 해서. 분기 매매. 지금은 추세선도 아니고 분기 매매입니다. 진한 빨강에 노란 점 딱 찍혀 있죠. 9월 3일. 이 빨간색 뭔지 알아요? 외국인이나 기관하고 같이 들어올 때. 수급도 좋다는 뜻이에요. 수렴돼 있죠. 금요일 같은 날 상한가 먹었다니까. 이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날 종가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파로 한번 볼까요? 파로. 다 찍어봤어요. 저 다 찍어보 스타일 다 찍어봐요. 다 찍어볼게요.
자, 갭 떠가지고 하루 몇 퍼센트까지 갔었냐면 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밀렸죠. 그러니까 일단 팔라는 거지, 일부. 다 찍어버리니까 다 찍어볼게요. 자, 이게 그런 거예요. 네모나 동그라미가 없죠.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자선으로 나타나는 다른 개념이고, 네모 없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안 나오는 종목 있다고 그랬죠. 이거. 이런 건 아니에요. 전태같이 꼭 안 나오는데 꼭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맞죠? 5점 찍고 밀렸고, STX 엔진. 얘는 여기서 나왔네, 그죠? 찍고 얘가 STX 엔진이 몇 퍼센트까지 고점, 나중에 밀렸지만 24%예요. 24%. 하루 만에 20% 먹었으면 나와도 되지. 아니야? 자, 여기 못 보던 거다. 신기한 거 나오면 또 가르쳐 줘야지. 아, 이거는 저한테 1호 수석 제자분이시죠. 뜬금없이 나한테 저기 뭐야 카톡이 왔어.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엇 파동 좋은 거죠. 보세요. 1파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상승 3파 시작이죠. 물론 엘리엇 파동은 이게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엘리엇 파동 로직 자체 집어넣은 거예요. 기가레인 재밌어요. 엘리엇 파동 같이 보면. 근데 이거 갖고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뭐 하는 것도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자 보세요. 딱 찍히죠. 거래량 빵 터졌죠. 올라갔다 내려오네. 얘는 이게 분홍이라는 거예요. 분홍. 얘는 뭐 얼마 못 가죠. 요런 거 하면 손실 났겠네, 그죠? 엘리엇 파동상에서도 이게 불규칙 파동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상승 1파는 빨간색이 맞는데 그 다음에 상승 3파로 넘어가게 되면 3 위에 있으면 상승 3파인데 진한 원래 상승 3파는 진한 빨간으로 표시되는데 그냥 빨간으로 나오죠. 이게 불규칙 파동 나올 때 그래요. 상승 3파에서 지저분하죠. 그럼 뭔 소린데? 엘리엇 파동은 그냥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자, 얘는 분홍이죠. 물론 가지만 이런 건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홍일 때는 진입이 아니에요. 얘는 진입이 맞죠. 고점은 가잖아. 자, 그러면 여기 약간 애매하죠. 아직까지 제가 엘리엇 파동 넣지 않았는데 엘리엇 파동상 이거는 하락 A파예요. 저기 상승 B, ABC 파동에서 1, 2, 3, 4, 5 ABC잖아. 이건 B파 상승이에요. 어떻게 하냐? 5파 상승 나오고 A파라 B파 상승. B파 상승에 들어가지 않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 필터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안 나오죠.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검색은 되는데 검색에서 모든 조건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다 찍을 필요 없겠죠. 제가 지금 흥분 상태에서 하고 싶은 거는 제대로 된 가치 분석 툴만 가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이 몇 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휴캠스 어때요? 이거는 깔끔하죠. 왜요? 뭐가 이게 ABC 파동 C 하락 C를 끝내고 1차 상승 2파 상승 2파 상승 3파 맞나요? 상승 3파 진입해서 여기 이제 추세선 뭐 하나 걸리네 그죠? 힙템스 14% 상승. 그러니까 13이 참 애매해. 그러니까 몇 퍼센트에 팔아나지. 대표적인 게 요건데, 요거 애매하죠. 들어갔으면 뭐 큰 손실은 아니더라도 1%는 갔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는 1%는 더 갔겠다. 4%가 갔겠다. 그런 거를 위해서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양이 괜찮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다 찍어봐도 뭐 똑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걸 자랑을 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지금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기술적 분석과 나름 제가 잘하는 기술적 분석과 제대로 된 가치 투자가 만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절반 정도는 허락을 받아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